얼마 전이죠.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권을 겨냥한 발표였는데 비규제 지역인 이 수원 일대의 영통구, 그리고 권성구, 장안구 일대, 의왕시, 그리고 이 안양, 만안구 일대를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이 갭매우기, 풍선 효과가 지속됐었다. 그리고 엄청난 과열 현상이 나오더라라는 걸 우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이 나머지 지역들에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높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수원, 용인, 성남 일대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역철도도시가 선정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 일대에서 높은 이 경쟁률과 이 성장률, 그리고 이런 금액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상승장 기조가 있었던 시기가 2007년도 때 이 참여정부 시기였는데요. 이 수원, 용인, 성남에 지금 이 급등, 폭등 장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당시에도 이런 폭등 장세가 나왔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었었는데 버블 7이라는 신조어였습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목동, 그리고 수도권의 분당과 용인, 평촌 일대를 아울러서 말하는 단어였죠. 자, 그럼 지금의 수원, 용인, 성남 일대가 이런 2007년도 때 급등했던, 폭등했던 분당, 용인 일대의 집값의 추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식의 이제 연식들의 아파트예요. 가장 각광받던 아파트들이었는데요. 30평대 기준입니다. 자, 정자역에 있는 정자동, 정자 파크뷰 아파트를 먼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아파트 중에서는 지금 가격이 그나마 회복을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2006년도 때부터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더니 갭매우기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9억 2천 선까지 거래가 됐다가 2007년도 때 완전히 정고점이죠. 이 당시 때가 이제 폭발적인 시기였는데 11억대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7억 2천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급락했죠. 그리고 2009년도가 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더니 가격도 회복이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억 2천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2012년도 때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 때 2008년도와 유사하게 7억 4천까지 가격이 내려갔고, 2016년까지 이제 가격이 유지가 7억 4천대, 7억대로 유지가 되다가 2017년부터 이제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11억대까지 가격이 2020년 올해 이제 14억대까지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다행히도 2007년도 대비해서 가격의 폭이 굉장히 낮게 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020년에 그나마 조금 가격이 상회하는, 전고점을 상회하는 가격이 형성됐고요. 자, 마포와 성동구, 그리고 동작구 일대의 아파트, 그 당시 가장 각광받고 가장 유명했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공덕 삼성 레미안 4차, 그리고 저기 광창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그리고 또 금호동에 있는 서울 스프루지오, 상도 더샵, 본동 삼성 레미안, 이거 아파트를 한번 추스려 봤는데요. 이 당시에 2007년도 때 가격을 보시면요, 대부분 얼마를 형성했죠? 5억대에서 6억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용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였나요? 서울의 집값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어요.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용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과 같은 수원과 용인, 성남 일대 가격대처럼 엄청난 금액 상승폭을 나타냈었고요. 근데 이 반면에 2020년에 들어서면 대부분 11억대에서 13억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용인 일대의 아파트의 가격대를 보면 기존의 정고점이죠. 5억대, 6억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용인 일대, 수도권 일대는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인 면목에서 봤을 때 이런 침체기, 부동산 침체기가 도래되는 시장을 염두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침체기가 도래되는 시장에서 낙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사실 큰 변화폭이 없었습니다. 2007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 기조에 있었을 때의 이런 상승률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2006년, 2007년도 지금과 같은 상승 기조에 있던 시기에서의 집값부터 본격적인 하락장 침체기 때의 집값 추이, 그리고 다시 도래된 상승장의 2020년 가격 추이 때까지의 지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사실 수도권의 아파트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집값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무리한 지금 금액이 형성되고 있는지, 또는 지역 서열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 잘 알아봐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의 이 수원과 용인 일대의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봉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이에요. 30평대 기준입니다. 2017년도 때 5억 5천이었던 거래가가 2018년도가 도입되고 나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8억 4천대까지. 그리고 2019년도에 8억 5천 별 변동이 없다가 2020년도에 11억 7천대까지 가격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던 큰 이유는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직후 가격이 엄청난 호가를 부르면서 폭등 장세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12, 16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엄청난 강력한 규제였다라는 걸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의 아파트 가격대가 주춤하더니 풍선 효과로 이 수원과 용인, 성남 일대의 이 투자 수요, 실수요들 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호가는 14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14억. 자, 장안구, 수원 장안구죠.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지금 신분당선 지금 뭐 개통 예정 때문에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2018년도 5억 5천이었던 게 지금 호가가 12억 9천대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거래는 10억 7천대까지 됐고요. 자, 동탄에 있는 동탄2도 마찬가지예요. 4억대를 형성했던 이 가격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8억 2천을 찍었고요. 9억 8천, 10억대를 부르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광교에 있는 힐스테이트 광교죠. 여기도 지금 기존에 7억대를 형성했던 가격대가 2018년도 9억대, 그리고 2019년도 14억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2020년 15억 5천, 호가는 지금 현재 18억대까지 나와요. 18억. 자, 18억이면 지금 현재 잠실 갈 수 있어요. 지금 잠실과 광교 일대의 가격대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자, 또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 5천대까지 가격을 부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대가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지금 뭐 12억은 물론이고 한 14억대까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대 선이 사실 적정한 금액인지 알아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적정해 보입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적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포, 성동구, 동작구, 영등포 일대 대장급 아파트들이에요. 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도 지금 현재 뭐 대장급으로 유지되고 있죠. 30평대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 나오죠? 14억 9천 나오고 있어요. 14억 9천. 이 14억 9천이 지금 성봉역 일대에 있는 골드타운이랑 지금 호가가 비슷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편한 세상 옥스파크 힐스에 금호역 앞에 있는 15억 불러요. 지금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억대, 그리고 상도 파크자의 13억대, 신길 에스티움 14억대예요. 근데 지금 골드타운과 지금 비슷한 가격대, 호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서열상 지금 역행하고 있는 수순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좀 적정 부분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14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에 추격 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결국엔 앞전에 우리가 본 거와 같이 용인 일대에 고점을 잡으신 분들이 회복을 못한 거와 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실상 뭐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2017년에 낮게 형성되어 있던 아파트 가격대가 200% 이상은 가격이 올라가져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호가를 높게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집값과 이런 수도권의 영향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잘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앞으로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높은 집값 상승률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명이나 하남 일대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집값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다른 수도권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안정세에 많이 돌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기과열 지역 선정 자체가 그 지역 일대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투기과열 지역 선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제약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죠. 이 자유로운 거래가 끊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이 난 날까지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일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때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투자 수요가 많이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급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재건축 환수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 기대 수요 그리고 이런 심리 작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그리고 청약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지금 과밀 억제지구 내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3년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바뀌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년,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10년 동안 평형과 무관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약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 투자하시는 그리고 이런 청약하셔서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들어갑니다. 9억이 초과되는 상황에서는 LTV 20%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9억 이하인 경우에는 LTV 40%밖에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15억이 초과되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대출이 아예 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권역이 많이 묶이게 되겠죠. 그리고 1주택자 및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년 이내에 처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1년 이내에 처분 및 전입을 하셔야지만 대출이 나온다. 자, 따라서 투기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투자 수요는 당연히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수요가 받아주는 시장 장세로 이제 전환이 될 텐데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를 이 실수요가 얼마만큼 받아줄 수가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폭탄 돌리기에서 오히려 내가 폭탄을 들고 있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투기과열 지역 선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선정으로 인한 지역 집값에 크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다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쟁점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수도권 집값을 좀 서울 집값과 비교해서 이런 서열 관계를 조금 더 짚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